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개수학 그영어 개쌤입니다. 이 선생님이 좀 이상하긴 해도 잘 가르쳐 주시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건 그렇고, 개수학 그영어 이름이 왜 이 모양인가요? 시끄러 재민아. 죄송해요. 자,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곱셈 정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독립과 종속에 대한 얘기인데 그 일전에 얘기했었어요. 그 곱셈 정리 내용 얘기할 때 했던 얘기 한 번 더 할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그걸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독립사건이라는 게 있고 종속사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뭐 어떤 사건이 사건 A와 사건 B가 뭐일 때냐면 서로 독립일 때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요런 문항의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과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이제 과거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사건 A와 사건 B가 배반 사건일 때라는 말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은근히 이 두 가지를 좀 헷갈리시는 것들이 있어요. 왜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를 조금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배반 사건이다라는 것은 어떤 게, 자, 사건 A와 사건 B가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건 어떤 의미를 갖죠? 배반 사건? 또 모르네.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상태. 사건 A와 사건 B가 배반 사건이다 라고 하면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주는데 서로 배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 A와 B가 배반이다 라는 말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냐, A 교집합 C가 공집합이냐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얘기할 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주려면 그 뜻을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뭐 이렇게 배반 사건이다 그러면 A 교집합 B가 이제 공집합인 사건이 되겠고,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독립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속은 다루지 않는다고 했죠. 종속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룰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독립 사건인 두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독립의 정의는 배반 사건의 정의가 이거예요. 그럼 독립의 정의가 어떤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걔는 probability A가 발생하는 확률은 B가 벌어진 와중에 A가 벌어지는 확률이나 B가 벌어지지 않고 있는 와중에 A가 벌어질 확률이나 어떻다는 얘기냐면 같다라는 얘기가 된다. 또한 동시에 똑같은 얘기로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은 A가 발생하는 와중에 B가 발생하나 또는 A가 벌어지지 않고 있는 와중에 B가 발생하나 똑같다 이렇게 하는 것. 요것이 사건 독립 사건의 얘가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두실 것이란 얘기가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제 한 번 더 할 건데요. 우리가 probability A 바 B에 대해서 우리는 얘를 probability B분의 probability A 교집합 B로 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probability B 바 A에 대해서 우리는 probability A분의 probability A 교집합 B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probability A 교집합 B는 probability B 곱하기 probability A 바 B가 되어지고, probability A 교집합 B는 probability A 곱하기 probability B 바 A가 되어질 겁니다. 자, 이때 여기에 전제가 붙어요. 사건 A, B가 독립일 때 라고 한다면 얘가 벌어지는 확률이나 얘가 벌어지는 B가 벌어지는 와중에 A가 벌어지는 확률이나
그냥 A가 벌어지는 확률이나 똑같을 것이고 A가 벌어지는 와중에 B가 벌어지는 확률이나 그냥 B가 벌어지는 확률이나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probability A 교집합 B가 probability A 곱하기 probability B가 된다라는 사실, 요런 얘기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독립사건과 중속사건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하고 가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사건 A와 B가 독립이다 라는 명제는 이렇게 된다면, 자,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사건 A와 B 컴플리먼트도 독립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건 AB가 독립이라면 사건 A 컴플리먼트와 B 컴플리먼트도 독립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건 AB가 독립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건 A 컴플리먼트와 B 컴플리먼트도 독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사이에 그러면은 이렇다면 이렇게 되고 이렇다면 이렇게 되고 이렇다면 이렇고 이렇다면 이렇고 다 성립합니다. 여기서는 모든 명제끼리의 필충분 조건이 다 성립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를 뭐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냐면 증명하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일단 증명하는 방법도 이제 증명하는 것도 이제 알아야 되겠지만, 증명도 이제 본인이 본인 손으로 다 해봐야 되겠지만, 증명을 떠나서 이것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도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떤 게 독립일 경우에 A, B가 독립인지, 얘가 서로 종속인지, 얘는 서로 종속인지 독립인지를 판단하는 문제들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아니면 이거 자체를 물어보는 것도 있는데 문제가 확 딱 보이려나 모르겠네. 아니면 이 344번에 있는 문제처럼 이런 식으로 얘가 배반이면 독립이냐, 독립이면 배반이냐, 독립이면 독립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디귿 보기는 참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기억과 니은은 풀어보셔야지 이제 알 수 있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역시나 배반 사건이 뭔지 독립 사건이 뭔지 정확히 기억을 해두셔야지 할 수 있는 건데, 기억 보기 보시면 지금 그런 거죠. A, B가 서로 배반이면 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 얘네는 서로 독립일까?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A, B가 서로 독립이면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 되는가? 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풀어주려면 이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디귿 보기는 이렇게 그냥 공짜로 얻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어지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A와 몇 가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자주 등장하는 몇 가지만.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 컴플리먼트도 독립인가? 자, 이게 지금 참이라고 했었죠. 얘가 독립이면 얘가 독립인 게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함. 일단 보시면요, probability A 교집합 B는 probability A 곱하기 probability B가 성립합니다. A와 B가 독립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얘가 독립 정의가 된다고요. 얘가 요거 자체로서 얘가 독립의 정의가 된다고. 얘로 인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요 자체가 독립 정의예요. 다시, 자, 배반 사건이다 라고 하면 얘가 나와야 되고요.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다 라고 하면 probability A 교집합 B는 probability A 곱하기 probability B가 성립한다 라고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A 교집합 B가 이렇게 되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독립이라고 했는데 얘에 대해서 써보면 probability A 교집합 B 컴플리먼트가 probability A 곱하기 probability B 컴플리먼트가 성립하는가? 이렇다면 이게 참이라는 건데 진짜 그런지 한번 알아보자 이런 얘기죠. probability A 교집합 B 컴플리먼트는 probability A 마이너스
B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probability A 마이너스 probability A 교집합 B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probability A 교집합 A 마이너스 B에 대한 얘기예요. 요거 그러면 A라는 집합이 있었고 B라는 집합이 있었을 때 A 마이너스 B는 여기가 되니까 여기 영역은 A에서 A 교집합 B를 뺀 것과 같아지니까 요게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probability A 마이너스, 자, 독립이라고 했죠? AB가 이건 대전제였습니다. AB가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A 교집합 B 대신에 얘를 쓸 수 있어야 될 거야. 따라서 probability A 교집합 B 대신에 probability A 곱하기 probability B라고 쓸 수 있어야 함. 그럼 얘는 probability A로 묶을 수 있죠. 1 마이너스 probability B B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1 마이너스 probability B는 probability A 곱하기 얘를 우리는 probability B 컴플리먼트라고 하죠. 그죠? 전체에서 B만 제외하게 되니까 정말 얘가 되었죠. 얘가 되었죠. 오케이, 참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나가는 거고요. 요 정도는 솔직히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본인 손으로 다 해보셔야 된다. 해보시는 게요. 한번 시도해보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try ing 말고요. try 투부정사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니라 뭐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라 라는 얘기지, 그냥 한번 해봐 아님 말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선생님이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라는 거는 본인이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야 돼 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야. 물론 눈을 감으면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자, A와 B가 독립이면 모두 성립한다고 했냐면 A 컴플리먼트와 B 컴플리먼트도 독립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A, B가 독립이라면 probability A 교집합 B는 probability A 곱하기 probability B가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 probability A 컴플리먼트 교집합 B 컴플리먼트가 probability A 컴플리먼트 곱하기 probability B 컴플리먼트가 되는가를 증명하고자 함. 그러면 우리는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probability A 컴플리먼트 교집합 B 컴플리먼트가 얘가 되는 것만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상황을 보면 얘는 probability A 합집합 B의 컴플리먼트가 되어지겠죠. 얘의 컴플리먼트가 되는 그러한 확률이 되어질 겁니다. 뭐야 이거 미친놈이. 컴플리먼트가 되는 이러한 확률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probability 안에 있는 것이 1 마이너스 A 합집합 B라고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얘에 대한 확률을 내가 구하고자 함. 결국은 얘가 1 마이너스 probability A 합집합 B 요거를 뺀 것만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어지니까 이제 얘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 probability A 합집합 B는 probability A 플러스 probability B 마이너스 probability A 교집합 B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고요. 그때 A, B가 독립이라면 얘 대신에 우리는 probability A 곱하기 probability B를 쓸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괄호 풀어주면 1 마이너스 probability A 마이너스 probability B 플러스 probability A 곱하기 probability B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인수분해 가능한 구조죠. 1, 1 probability A probability B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쓱쓱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probability A 1 마이너스 probability B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졌어요. 그럼 이 상황을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친구를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probability A 컴플리먼트,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probability B 컴플리먼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곱한 게 맞네요. 그래 얘가 되는 게 진짜 맞네요. 근데 이게 성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요 부분 때문이죠. A, B가 독립인 바람에
얘가 성립하는 게 보여진 거죠. 얘가 성립하는 게 보여졌던 이유도 A, B가 독립인 바람에 성립하게 된 거죠. 쟤네가 독립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얘가 교집합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다면 이런 증명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고, 이렇게 바뀌지 않았다면, 이 중간 과정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다면 얘는 등장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증명을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7-8번인데 독립이면 독립이다 맞죠? 이거는 숨도 쉬지 말고 참이다 참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외우라 했잖아요. 참이다 참이다. 그죠? 그 다음에 배반이면 독립, 그건 모르겠고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bability A 교집합 B가 probability A 곱하기 probability B이면 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A, B가 독립이면 이란 얘기죠. A, B가 독립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자, 3번 보기에서 사건 A와 사건 B는 독립입니다. 그러면 싹 다 독립이라고, 사건 A, B가 독립이면 모든 사건이 싹 다 독립 사건이 되어진다. 따라서 A 컴플리먼트와 B도 독립이고요. A 컴플리먼트와 B도 독립일 거고요. 그 다음에 A와 B 컴플리먼트도 독립이 되어진다고. 그러면 A 컴플리먼트와 B가 독립이라면 얘는 그냥 probability A 컴플리먼트가 될 것이고요. A와 B 컴플리먼트도 독립이라면 얘는 그냥 probability A가 되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1 빼기 probability A는 probability A 컴플리먼트니? 라고 물어봤죠? 네, 참입니다. 이렇게 판정하는 거고요. 사건 A, B가 서로 배반이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 A, B는 서로 독립인가? 자, 다시 A, B가 서로 독립이려면 probability A 교집합 B가 probability A 곱하기 probability B가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얘가 만약에 뭐라면 공집합, 즉 몇이라면 0이라면 A, B는 독립이 성립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걸 알 수 있을까요? 확실히? 그거는 좀 잘 모르지 않을까? 그죠? 배반이라고 해서 서로 독립이 성립한다라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될 수 있겠죠. 그거는 얘가 무슨 뭐 서로 독립사건이라고 보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래서 얘는 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5번도 뭐 배반이면이라는 얘기니까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 쟤가 성립하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가 성립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 첫 번째 probability, 자, 요거 다 날릴게요. 이제 요건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요건 싹 다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다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probability A 컴플리먼트 분의 probability B 교집합 A 컴플리먼트가 되고요. 곱하기 probability A 컴플리먼트는 probability B냐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럼 얘랑 약분이 되어지겠고, 이때 probability B는 probability B 교집합 A 컴플리먼트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B가 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probability B-A랑 똑같니? 라고 물어봤어요. 다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상태라면 A라는 곳이 여기 있고 B라는 곳이 여기 있는 이렇게 따로 되어져 있는 공집합, 교집합이 공집합인 상태고요. 이때 B는 B-A랑, 자, 이런 상태라면, 둘이 서로소 관계라면 B나 B-A나 똑같죠. 얘가 B가 되어질 테니까. 그래서 얘나 똑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니까 얘는 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한 문제, 뭐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그냥 가장 기초적인 독립종속에 대한 가장 기초 개념을 물어보는 건데, 독립종속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가장 기초적인 거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에는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안 나오면은 제가 저기 목을 맬게요. 무조건 나오게 되는데, 이 베이스가, 이 기본기가 얼마나 되어 있냐의 문제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다 때려치고 저런 게 어떻게 잘 돼 있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단순 연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 돼 있냐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기본 문제 7-9번 볼 텐데요. A의 명중률이 0.6이고 B의 명중률은 0.8입니다. 마지막 거 볼게요. A 또는 B가 명중할 확률이니까 A 또는 B가 명중할 확률을 구해달라. 그러면 probability A 플러스 probability B 마이너스 probability A 교집합 B가 되어질 거야 라는 얘기가 되어지겠고요. 그러면은 얘는 0.6이고 얘는 0.8이고 얘는 0.6 곱하기, 자 다시 probability A 곱하기 probability B랑 똑같은 거죠. 왜? 사건 A와 사건 B는 당연히 독립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에서 제시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종속사건에 대한 건 확률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이상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독립이란 말이 없는데요 라는 말은 하나 많아요. 아 그래? 그럼 넌 종속으로 풀었니? 그럼 종속으로 푸는 게 맞으면 너 맞게 해줄게 라고 시험에서 니네가 의문을 제기를 해서 반론을 제기를 해서 저는 종속으로 풀었는데요 라고 만약에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면, 물론 인생 2회차여서 뭐 진도준처럼 니네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종속인 전제로 풀 수 있니라고 했을 때 풀 수가 없죠. 그건 저도 못해요. 알겠습니까? 네, 저도 못하는 거고 니네도 못하는 거고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독립인 상태고요. 따라서 얘는 둘이 곱하니까 0.48이 되어지겠고, 얘네 계산해 주시면은 뭐 얼마가 나오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7-10번도 똑같은 건데요, 여기 나와 있거든요. 각 스위치가 열려있는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병신들이 좀 많은가 봐. 이건 좀 문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는 좀 병신들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안 줘도 독립입니다. 스위치끼리 영향을 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스위치가 열려있는데 뭐 스위치가 뭐 스위치에 기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얘네가 자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영향을 미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독립일 것이고요. 이때 A 또는 D가, 그러면은 그 1번 하나만 해볼게요. A 또는 D가 열려있을 확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럼 A 또는 D가 열려있을 확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D 마이너스 probability A 교집합 D, 근데 얘는 probability A 곱하기 probability D가 될 거야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고, probability A는 0.5, probability D는 0.6, 둘이 곱하면 0.3 뭐 이렇게 되나요? 그죠? 네, 그렇게 돼서 빼주면 0.8 이렇게 계산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나머지도 다 똑같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3번 풀어주지, 3번이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그냥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저 뭐 전혀 달라져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자, 다시 해볼게요. A 또는 D가 열려 있거나 A 또는 D가 열려 있을 확률, A와 D는 닫혀 있지만 A 닫혀 있고 그리고 D도 닫혀 있어. 그런 와중에 닫혀 있으면서 B와 C는 열려 있어. 그럼 B 교집합 C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거나 이렇게 되는 확률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대로 멘션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은 되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기본 문제 7-11번인데 그냥 앞에서 했던 거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야 이거? 여지까지 했던 게 다 독립사건에 대한 얘기였어 라고 하려고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또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네. 그게 다 독립사건이었단다 얘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A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를 꺼내서 붉은 공이어야 돼요. 그러면 8분의 5. B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를 꺼내요. B 주머니에 공이 10개 있어요. 10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그게 2개 다 붉은 공이어야 돼. 끝. 이렇게.
이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또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이렇게. 그죠? 예, 독립사건하고 뭐 상관도 없어 보이는데 왜 하는 거예요 이거? 곱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나온 거잖아. 독립종속 때문에 프로버블리티 A 교집합 B가 프로버블리티 A 곱하기 프로버블리티 B가 성립을 하게 된다. 그리고일 때 곱한다라는 게 이제야 증명이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리마인딩해서 아 이러한 느낌이 그런 느낌이었던 거야 라고 한 번 더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할 게 사실 없죠. 그죠? 자, 그래서 뭐 기본 문제 7-12번하고 뭐 이런 거는 한번 좀 다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이 독립시행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것이 있어요. 독립시행의 정리라는 게 있는데, 사건의 발생 확률이 고정된 독립시행을 여러 번 시행했을 때 특정 사건이 특정 횟수번 나올 확률, 이것을 정리를 해놓은 것을 독립시행의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사건 발생 확률이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얘를 여러 번 시행한다는 얘기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특정 횟수번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을 때 우리는 독립시행의 정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뭐 대단한 거냐? 그건 아니야.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1과 1, 2의 눈이 1과 2의 눈이 1, 2의 눈이 2번 나올 확률. 이렇게 물어봤다 치자. 자, 일단 1, 2의 눈이 나온다라는 거는 사건의 발생 확률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몇 번 시행하냐면 3번을 시행한다라고 한 모습이고요. 특정 횟수번 몇 번 나온다고 언급이 되어 있냐면 2번 나온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죠? 네. 그러면은 굉장히 짧은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모든 여기에 지금 독립시행 정리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는 모습, 같은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같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첫 번째, 3번 던지니까 1회차, 2회차, 3회차가 있을 거예요. 그럼 1, 2의 눈이 2번 나오고 3회차에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나올 수 있어요. 맞습니까? 이러면 1, 2의 눈이 2번 나오는 거죠. 그럼 지금 보실게요. 1과 2의 눈이 나온다는 건 확률이 3분의 1입니다. 6분의 2니까 동의하시죠? 그럼 1, 2의 눈이 몇 번이 나오고 2번이 나오고 1, 2가 아닌 눈이 몇 번 나오는 거죠? 한 번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자, 다시 이렇게 쓰면 또 못 알아들으니까 1회 때 나왔고 2회 때 나왔고 3회 때 안 나왔고 1회 때 나왔고 2회 때 안 나왔고 3회 때 나왔고 안 나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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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는 3분의 1의 제곱에 3분의 2의 1승이 몇 번 나온 거야? 총 3번이 발생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됐습니까? 근데 얘 봤더니 어서 많이 봤죠. 이거 요거 그렇죠. 이렇게 돼야죠.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의 배열 계산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뭐 할 때 했었어 이거? 이거 할 때 했었던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전개식 계수에서 했었죠. 이항 정리에서 했었던 거 맞습니까? 맞죠.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의 세제곱을 전개하려고 함. 오케이. 자, 여기에서 여기의 3분의 1의 제곱에 3분의 2의 1승의 개수를 구해줘 이렇게 얘기했다 치자. 그러면 얘가 3분의 1이 2번 나오고 3분의 2가 한 번 나오는데 3개 중에 2개야. 맞습니까? 이렇게 했던 거 맞습니까? 그렇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같은 얘기죠. 이항 정리랑 완벽히 동일한 내용으로 보여준다. 즉 얘가 이항계수의 성질을 따라가게 된다. 따라서 얘가 무슨 수로 작성이 된다? 경우의 수. 역시나 배열과 선택 관점에서 작성될 수 있고, 저 3은 배열 관점에서 봤을 때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계산법에 의해서 3팩에 2팩, 조합의 개념에서 봤을 때 3개 중에 2개 또는 3개 중에 하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저 3이 작성되었다라는 사실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떤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내가 P라고 했을 때 그거를 N번을 시행했다라고 하고, R번이 발생한다. A라는 사건이 몇 번 발생하게 되냐면 R번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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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발생하고 안 발생하고 안 발생하고 안 발생하고 안 발생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 전체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 N번 시행을 했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몇 번이 시행이 되는 거야? N번 시행이 되어지는 거고, 그 중에서 발생한 게 R번이니까 발생한 얘가 몇 개가 된다? R번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발생을 할 확률을 우리가 P라고 줬으니까 P가 몇 번 발생하고 R번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는 건 1-P가 되겠죠. 그게 N-R번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여기는 NCR이 되어질 것이고 이런 얘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네, 요게 독립시행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량률이 0.1인 제품이 있어요. 1인 제품이 있는데 10개를 뽑아서 불량이 3개일 확률 이렇게 물어봤다고 치자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색깔 맞춰보자. 사건 발생 확률이 고정된 시행, 얘가 파란색. 이 색이 아닌데, 얘가 파란색, 얘가 파란색. 자, 그 중에서 여러 번 시행 10번을 뽑아요. 10개를 뽑은 거니까 여러 번 시행한 거죠. 그죠? 10개를 뽑아요. 그래서 특정 횟수번 3번만 나와요.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럼 역시나 이 짧은 문항의 표현에도 저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 맞습니까? 맞겠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0.1 불량품이 몇 개? 3개. 양품이 몇 개? 7개. 그게 10번 중에 3번 벌어지는 일이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서 확률이 이렇게 구해지도록 한다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요게 독립시행의 정리가 되겠고, 여기까지가 내용이 끝이에요. 자, 동전 1개와 주사위 1개를 동시에 5번 던질 때 동전이 앞면이, 자, 지금 역시나 여기서도 동전이 앞면 나오는 것도 사건의 발생 확률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 6의 약수가 나오는 것도 사건 발생 확률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5번 던지는 시행, 여러 번 시행을 했고, 특정 횟수번 적어도 2번이 나온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다 됐죠? 동전 앞면이 나오는 확률 2분의 1, 주사위에서 6의 약수가 나오는 확률 3분의 2. 자, 그렇게 됐을 때 동시에 적어도 2번 나와. 그러면은 몇 번 나올 수 있고 0번 나올 수도 있고 1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동시에 적어도 몇 번 던진다고 했어요? 5번을 던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동전의 앞면이 동시에 적어도 2번 나오는 거니까 안 나오는 거죠. 0번이면. 그죠? 0번이면 안 나오는 거니까 얘는 뭐 이거를 계산할 필요가 이건 동시에니까 동시에 나오려면 얘네들이 곱해줘야 되겠죠. 그럼 사건 발생 확률이 얼마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냐면 3분의 1로 고정되어 있는 시행이죠. 그러한 사건이 0번 나오고 그렇지 않은 사건이 5번 나오고 총 5번 시행이니까 그게 OC 제로가 되겠고요.
한 번 나오려면 동시에 나오는 사건이 한 번 나오고 그렇지 않은 사건이 4번 나오고 그것이 OC1이 되어져야 되겠고요. 얘네들을 어떻게 주면 된다? 더해 주시면 적어도 2번 나올 확률이 구해지게 된다. 적어도 2번이니까 0번하고 1번을 어떻게 주면 돼? 전체에서 빼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네. 자, 기본 문제 7-14번인데 수직선 위에 원점에 Q가 있고요. 짝수가 나오면은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고요. 그 다음에 홀수가 나오면은 왼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0이 있었다. 그 다음에 Q가 현재 여기 있는 상황. 짝수가 나오는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홀수가 나오는 아닌가? 246, 135 맞죠? 짝수에 나오는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홀수에 나오는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10번을 던져요. 그때 원점에 있을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원점에 있게 되려면 짝수가 나오는 횟수만큼 홀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제자리를 지킬 수 있겠죠. 맞습니까? 짝수가 5번 나오면 홀수가 5번 나와야 쌤쌤이 되어져요. 그죠? 그러면 10번을 시행하는데 짝수가 5번 나오고 홀수도 5번이 나오고 그것은 10번 중에 5번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원점 사이 거리가 3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거리가 몇일 확률과 1일 확률과 2일 확률과 3일 확률을 구해주면 된다. 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거리가 1이란 얘기는 플러스 쪽으로 1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쪽으로 1이어도 되겠지. 그럼 플러스 쪽으로 1이려면 짝수가 몇 번 나오고 나올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짝수가 6번 나오고 홀수가 4번 나오면요. 차이가 몇이 되죠? 거리가? 2가 되죠. 총 10번 시행하는 거니까. 맞습니까? 5번이면 제자리고. 그죠? 그러니까 1이라는 거리는 생성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치? 그럼 1일 수는 없어요. 2가 되려면 오른쪽으로 2이려면은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럼 플러스 2가 되려면 짝수가 몇 번 나오고 6번 나오고 홀수가 4번 나오면 돼. 그럼 10C6이 되겠죠. 마이너스 2가 되려면 그것도 거리가 2인 거니까 짝수가 4번 나오고 홀수가 6번 나오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자, 3인 경우 해볼게요. 3 될까요? 안 되지 않을까요? 그죠? 안 되죠. 차이가 3이 나올 수 없어요. 맞습니까? 동의하시죠? 네, 그건 안 돼요. 3인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확률의 곱셈 정리까지 드디어 끝이 났고 드디어 지겨운 경우의 수의 확률이 진짜 끝났습니다. 통계만 하나 딱 남아놓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딱 2가지만 더 배우면 끝이 나게 됩니다. 2가지 개념만 더 배우게 되면 분포 2가지만 더 배우게 되면 확통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